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자의 완벽한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20평대에 사는 사람은 30평에 살고 싶고, 수도권 외곽에 사는 사람은 중심부로 옮기고 싶어 하죠.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해야겠다는 전략은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한 요즘에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1주택자로 갈아타기를 할 때 내 소유의 집에 살면서 이사갈 집을 미리 구하는, 즉 잠깐이지만 두 채를 소유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른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다행히 일시적 2주택자는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주택을 하나 더 갖게 된 것이므로 1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자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 생겨난 배경.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 집을 매수하면 계속 1주택자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상황이 생길까요? 그건 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거주합니다. 그중 임차인들은 주택을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기간을 보호받죠. 이러한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하려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나마 2주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 집을 판 뒤에 빈 집을 매수해야 하는데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지가 아주 어렵겠죠. 따라서 집을 팔고 짐을 보관소에 맡긴 뒤 숙박업소에 살면서 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불편을 감수할 필요는 없기에 나라에서도 그 집의 거주자가 나가는 시기에 맞춰 이사를 가라는 취지죠. 이는 부득이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해당하므로 취득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중과되지 않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게 뭐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이게 1년에 막 수십 번이 바뀝니다. 이 주택 정책이. 뭐 요 집을 샀다가 1년 이상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 B집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집에서 2년 이상을 보유하고 나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거죠, 지금. 일시적 2주택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요걸 산지 1년 이상이 된 후에 사야지 비과세 요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2년이 넘은 다음에 이거를 팔아야 돼요. 이걸 팔고 이제 이거를 갖고 있어야지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건이 여기 살던 전 세대원이 다 이사가서 이쪽으로 다 이사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을 살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2022년 5월 10일 날 또 개정이 됐죠. 정권이 바뀌면서 5월 10일 날 새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땠는데 지금은 또 어때고 이거 다 하려면은 머리 터집니다. 그러면 저도 이 주식에다가 요즘에 부동산에 꽂혀가지고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례를 다 하려면은 이거 저 부동산
정 떨어질까봐 저는 이거 뭐 사례 완벽하게 이거 해놓은 거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부동산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 책을 보더라도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더라도 작년 거, 뭐 몇 년 된 거, 이런 거 책을 빌려보잖아요?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게. 지나간 얘기예요. 지금은 이 과세 기준이나 뭐 이런 게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아파트를 청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이미 다 바뀐, 이거는 과거 얘기고 이미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책을 빌려볼 때는 도서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신간도서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코너가 있어요. 웬만하면은 여기서만 봅니다. 왜냐, 이 지나간 저 법규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가 있죠.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이사하게 됐어요. 아니면 여기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청약하고 싶다 그랬는데 청약을 하거나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가 내가 사는 동안에 한두 번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 그때 진짜 1가구 2주택이 될 상황에 처하면 그때 정보를 뒤져봐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아무 저 생각도 없이 하다가 이번에 같은 경우에요. 이게 최종 1주택 정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세금을 많이 추징당했대요. 그래서 막 재판을 하고 막 그러는데,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법이 바뀌어서 내가 몰라가지고 실수를 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가구 2주택이 될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법규 뭐 이런 거 잘 찾아보고, 제일 빠른 게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분들은 평생 부동산만, 아침 먹고 부동산, 점심 먹고 부동산, 하루 종일 1년 12달 부동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내가 좀 알아둬야 할 거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거 잠깐만 공부하면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미리부터 그냥 이런 조건이 안 됐는데 뭐 옛날에는 어땠고 몇 년도에는 어땠고 이거 알으면 뭐합니까? 이게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이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수도권은 무조건 다 조정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조정 대상에서 비조정 대상으로 가려면 저 시골로 가야 되는데, 시골로 갈 사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뭐 귀농 귀촌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귀농 귀촌에 대해서 이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 귀농은 농사를 지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세 이후에는 이게 힘들답니다. 농사 안 짓던 사람이 요령도 모르고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귀농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귀촌이거든요. 귀촌은 뭐냐? 이 귀농은 시골 가서 농사 짓는 거고, 귀촌은 공기 좋은데 시골에서 이사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농사 안 짓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 유튜브 보니까 어떤 귀농한 분이 이제 유튜브를 찍은 건데, 꾀를 막 그냥 산더미 같이 막 싸놨어요. 이거 뭐 한 달 내내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 다 털어도 10만원도 안 됩니다. 돈이 안 된대요. 이거 뭐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차라리 저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차라리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게 낫지.
이 땡볕에서 저 하루 일하면은 막 얼굴 다 타고 노화가 빨리 됩니다.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이 얼굴이 너무 타면.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할 짓이 아니다. 나는 귀농귀촌은 관심을 꺼야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공부를 한두 달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조정 대상에서 조정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옛날에는 이랬어요. 근데 옛날 거 그 알으면 뭐합니까? 지금 개정된 걸 알아야죠. 개정된 게 올해 5월 10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조정 대상에서 조정 대상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기존 주택 1주택을 갖고 있는데 2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이거를 팔고 어디 숙박업소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을 샀어요. 사면은 살 때 이게 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사야 돼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왜냐면 과세 받으면 과세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과세 받는 거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넘은 다음에 이걸 샀어요. 그러면 조정 대상에서 옛날에는 1년 안에 이거를 팔아야 돼요. 그리고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개정된 게 2년 안에 팔면 된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삭제됐답니다. 뭐 기타의 경우는 양도기간 3년 유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정 대상에서 조정 대상으로 말고 조정 대상에서 기타 지역으로 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주택에서 2주택을 샀는데 요거를 기존 주택을 파는 게 2년 안에 팔으면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도 1.1%인가? 이것밖에 안 낸답니다. 근데 만약에 1가구 2주택이다 그러면 막 8%, 1가구 3주택이다 그러면 12%?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6억이다 그러면 이거 600만 원이나 660만 원 1.1%면 660만 원 내면 되는데 8%면 어떻게 됩니까? 68에 48, 4,800만 원 내야 돼요. 이거 12% 내면 어떻게 될까요? 6천에다가 622, 7,200만 원 내야 돼요. 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 막 10억, 20억 되는 건물들은 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이거 부동산을 한번 알아두면은 평생 써먹는 거니까요. 요 정도만 알아두면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쉴 휴.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쉼을 얻는다는 이 한자의 형상처럼 숲이 현대인의 심신을 달래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혹시 숲세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지하철역 주변 아파트, 즉 역세권에 빗대 숲과 인접한 이른바 숲세권이란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으로 녹지 공간이 주거 선택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건데요. 정부도 산림 보호에서 숲을 적극 활용하는 산림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도심을 떠나 숲속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람들을 이윤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0분, 숲에 둘러싸인 2층 집이 보입니다. 부부와 3남매, 5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숲 쪽으로 낸 창 덕분에 자연을 쉽게 접합니다. 마당에 나간 자매들, 잘게 부순 라면을 뿌려놓습니다. 잠시 뒤 새들이 찾아옵니다. 몇 마리 왔어? 3. 갑갑한 도시의 미세먼지에서 탈출하고자 이 가족이 내린 선택이 숲속 전원주택입니다. 번잡한 그런 도심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너무 좋아요.
아파트에 살지만 항상 숲을 보며 생활하는 신옥자 씨. 이 창문으로 숲의 사계절과 마주한 지 4년째입니다. 음식 조리하고 하면은 쳐다만 봐도 좋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눈 녹듯이 사라져요. 아파트 뒷문은 산책로와 이어집니다. 노 부부에게 역세권보다 중요한 건 바로 숲세권이었습니다. 건강 외에 덤을 없는 게 너무 많죠. 강남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저를 너무 부러워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모른다고. 이렇게 숲이 주는 맑은 공기와 자연의 편안함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도로변 상권을 포기하고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품들은 사장이 직접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나무 소품 보시면서 힐링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까지 전국의 도시숲 200여 곳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그린 인프라 방안도 본격 추진되고 있어 초록빛 일상의 꿈은 한층 가까워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입니다. 이 법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환경 좋은 검단 신도시에 이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를 이용해서 행복하게 살 계획만 짜면 됩니다. 골치 아픈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죠.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합니다. 머리는 너무 좋은데 취직할 데는 없습니다. 포부는 세상을 덮고도 남는데 펼칠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울분이 쌓여 우울증과 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런 환경에 처하면은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건강을 되찾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또 이 젊은 분들을 위한 또 좋은 젊은 분들을 위한 단지도 싸게 또 공급하고요. 일자리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단 신도시에 젊은 분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톡에 도전 100세 부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저도 100세까지 살고 싶지만 저 혼자 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부인과 같이 100세 부부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건강관리를 잘해야겠죠. 근데 평소에 제가 소원하던 이사가면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그렇게 소원하던 것보다 여기가 102역이에요. 102역인데 아파트도 별로 없고 여기 있고 여기에요. 제가 이사갈 집이.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건강관리 못하면 그거는 진짜 바보죠. 요즘에는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도 막 이 불평불만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최저임금 인생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좋은 직장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암만 막 노력하고 막 좋은 거 찾아서 막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결론은 부질없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제일 좋은 짓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녹지 많은 이 환경에서 막 온통 산이죠. 그러면 여기 나가면은 막 새가 막 지저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새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 잘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요즘에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하여튼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